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한국장도 그렇고요. 미국장에서도 그렇고요.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과연 이 크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님 모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도 그랬지만 월요일장인 우리나라 증시도 뭐 블랙 먼데이일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게 시청자분들도 지금 4만 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김장현 센터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내내 계속 분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날 네. 마침 또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서 네네. 다 모든 분을 뵐 수는 없었지만 네네. 뭐 그분한테 직접 뵐 말씀을 드릴 게 있었고 어저께 아마 영상이 저녁에 올라간 것 같아요. 멤버십,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구독 것도 서비스에. 어저께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난기류 일반적인 난기류보다는 더 큰 난기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도 중간에 한 35,000피트 순항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뭐 한 300m, 400m 훅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그친다고 보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뭐 있었습니까? 우리 터보 퀀트 이슈 있었듯이 네. 그저께 소캠 있었고 브로드컴 이슈 있었고 일부에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내년 하반기가 아닌 내년 초부터 빠질 수 있다. 이런 소수 의견이지만 그런 것들이 분출하는 그런 시기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러한 노이즈성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민감하는 시기가 가격이 올랐을 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난기류의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난기류는 주가의 상체기를 내는 정도니까 DIP 탁 떨어지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나온 거는 이제 조금은 이상 밖의 것이 있었는데 뭐 그 전날 금요일 목요일에 우리는 환율로 그걸 보여주긴 했지만은 네. 미국에서는 매크로가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금리 안 좋은 인상을. 시그널로 익힐 수밖에 없는 타이밍. 네. 예, 그것이 트리거 이제는 그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바이더 딥이 아니고 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난기류가 아니면 어떤 정도냐면은 이게 한 35,000피트면 한 10km 정도 뜬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구름을 만나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의 이제 천둥 번개하고 엄청난 난기류가 되어 있어요. 잘 모르지만 구름은 잘 모르잖아요. 구름을 만난 거예요. 정난운이라는 적이랑이 쌓여있는 거고 나는 난기류를 온갖 잡동사의 난기류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이 정난운이거든요. 이거가 드물게 비행지 마주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난기류 한 300m, 200m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간혹 한 1000m, 2000m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 급락. 네, 단기 급락이. 단기도 사람 말인데 네. 그래서 한 만 미터 올라갔다가 3만 미터 올라갔다가 일반적인 난기류는 300m로 뚝뚝 빠지니까 3%, 5% 이런 정도의 조정을 받고 가는 이런 계통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매크로가 확 들어오면은 네. 그러니까 매크로가 특히나 그 고용 데이터가 거의 모든 사람이 예측을 벗어났잖아요. 뭐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2배 수 이상 나왔죠. 네네. 근데 단순히 이제 5월달 넘버가 9만 명 더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월달, 3월달 넘버까지 또 9만 명이 증가돼가지고 이렇게 증가되니까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하고 네.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능성이 3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첫 번째가 10월. 요거 자체만은 메가톤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확률이 20%가 아니고 30%가 넘어가면 그것이 나중에 틀린다 하더라도 확률이 30% 이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높게 잡게 하면은 그거는 임팩트가 단기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나세요? 뭐 경기가 다운턴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죠? 경기 침체가 온다. 결국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도 그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20%가 아니고 30%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때 임팩트가 꽤 커요. 근데 그것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그게 난기류성의 깊은 난기류가 강한 난기류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 나온 거는 금리 인상이 한 번 오케이는 원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그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두 번 인상을 확률이 30% 이상으로 올해 내로 높아졌다는 것이 그게 트리거 포인트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딥이 아니고 디프가 될 개연성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어떤 주식도 완전 방어적인 주식이라든지 반대 성향 주식을 말고는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제 방어적인 주식이라는 것이 시총의 비중이 워낙 작고 삼성가이닉스 포함해서 그것들 관련되는 게 워낙 비중이 높으니까 단기적인 임팩트는 미국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10km, 10,000m에서 보통 한 300m 정도 딱딱하고 많은 일반적인 난기류가 아니고 아까 정난운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적에 뭐가 포함되는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을 안고 맞는 거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정나운은 그 떨어지는 좀 보면은 한 15, 그러니까 한 2,000m까지 내려가거든요. 2,000m면은 약 고점에서 20%가 빠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20% 빠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고점 20% 빠지면은 단순 계산입니다.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 삼성 하이닉스가 고점 한 236만 원? 그러니까 장중은 240 넘었지만 아마 종가는 236만 원이 고점일 겁니다. 거기서 난기를 정난운에 난기를 맞았다면 한 2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러면 금액이 그게 따지면 오늘 준비된 거 이런데 그러면 한 190만 원 약간 언저리? 여기까지가 고점 대비 20% 빠지는 거예요. 그때 200만 원을 좀 깬다. 네, 190만 원도 깨질 수 있죠. 네. 그것이 정난율이라는 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다는 거지 뭐 제가 정난을 연구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네. 하는 게 말씀을 드리고 뭐 시간이 바쁘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까요? 네. 뭐 알고 싶은 게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페이지 마이크론부터 한번 네, 볼까요? 마이크론부터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론과 삼성하이닉스는 진짜 일치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꾸로 뭐냐면 마이크론이 밸류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어려워요. 네. 거꾸로 마이크론이 가는데 우리가 안 갈 수 없거든요. 봅시다. 좀 리뷰를 할까요? 우리 3월 달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정도 충격만큼 있었던 가장 최근과 금융위기 말고 뭐가 있어요? 3월 때 전쟁이 나왔을 때. 예, 한번 보세요. 앵커님. 3월 달에 마이크론이 22% 빠졌어. 그리고 4월 달부터 2분기 실적 기대감 하면서 4월 말에 빅테크 실적 발표되면서 뭐 투자 문제 없다.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4월 말에서 5월 6일 이 일주일 상간에 네. 29%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이 바닥이었고 올라갔고 막판에 실적이 확인되니까 더 치솟아서 29%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기부터 우리가 오버된 과하게 만약 흥분됐는가라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5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2배 넘게. 이게 중요한 게 PER이 리레이팅 해갖고 15배 줄 때 기억나세요? 그 네. 제가 항상 10배, 15배 아주 쉽게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15. 그때 막 흥분하기 시작하게 만든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분도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 5월 6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우리도 한 번 정도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5월 중순에 네, 전반적으로는 뭐였어요? 매크로 말고 매크로 전반적으로는 CPU 난리. CPU 난리 나서 쇼티지. 인텔, AMD, 급등했죠. ARM, 엔비디아도 바닥에서 오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당연히 목표 주가를 높이는데 이게 이익 추정을 명시적으로 높인다는 것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스토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목표 주가 해서 올라간 게 900불 넘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흥분의 도가니가 비슷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틀 사이에 마이크론이 20% 빠졌어요. 자, 아까 제가 20% 30%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단기간에 훅 빠져버렸네요. 아니 3월에는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네.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 생각해보시라고. 4월 말에 300불짜리가 네. 3월 말에 300불짜리 2개월 만에 3배가 올랐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이 추정에서 근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 PER 10배, 13배, 15배 주는 그런 콜이 나오면서 이게 1,600불, 1,700불 나왔는데 지금도 평균 위에 올라가서 평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목표, 평균 하이 얼마예요? 1,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불. 그러니까 1,600불, 1,700불 보면서 거기에 흥분해서 들어간 투자가들 아까 항상 말씀 목표 주가 곱하기 0.8 이하에서 들어가거나 왜 이렇지 않은 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서 올라간 걸 토해낸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돈이 없다 그러면, 아니 돈이 새로 생겼어. 마이크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보세요. 지금 주가에 들어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아까 10,000m 상공에서 그렇죠? 이게 난기류면은 한 5% 끝나야 되는데 정난운이라는 엄청 큰 강한 기류 하강, 다운 비트라는, 다운 드래프트라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과거 패턴을 보면은 10,000m 올라간 것이 한 2,000m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2,000m 빠진다고 가정하면 20% 빠지는 건데 이거를 고점에서 20%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까지는 최소한 미니멈이고 언제부터는 오버슈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도 이거 물은 사람 대충 그래?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바네? 그럼 평균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럼 평균하면은 781불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손절 기준점으로 마이크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이거를 손절 기준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781달러가 깨지면 계산이.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되는 게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거 패턴 들어가면 얼마? 4배에서 6배, 하이닉스 6배 목, 삼성전자가 6배, 8배 목. 네. 그러면 마이크로는 항상 그보다 높아서 8배에서 10배예요. 그리고 10배 넘어갈 때가 900불, 1000불 넘어갈 때였다고. 네. 그러면 다시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 정도 오면은 안 비싸고 느끼시겠어요? 8배? 8배. 8배, 10배 갔으니까. 네. 10배 넘어가는 건 드물었으니까. 10배 넘으면 드문 레벨로 갔을 때가 지금 며칠 전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781이 얼마냐? 8배 팍 밑이. 7.7, 8배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UBS의 사실 적정 주가에 대한 전망이 1,600달러가 넘어서지만 네. 보통 지금 시장 평균이 1,000달러 언저리이기 때문에 센터장님께서는 그걸 바라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1,000불에서 안전마진을 하더라도 800불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800불이라는 숫자가 얼마라고? 8배를 채 안 줬을 때고 네. 그러면 과거 패턴에서 이제 안 비싸다고 내려오는 걸 다시 내려오는 가격이 800불 언저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사람들이 종합된 의견이 이게 다 집결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요 사이에 펀더멘털이 과연 이거면 5월 26일에 완전히 오버된 거고 이게 비중을 5대5로 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이 CPU 때문에 올라간 5월 초순부터 5월 후반까지 요거 지금 목표 주가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800불 이전에 네. 이 애널리스트 중에서 CPU 때문에 올라간 그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버된 측면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유효하다 봐요. 그래서 저는 5월 26일에 올라서 900불 된 가격, 그러니까 1000불의 근처에 갔던 그 가격의 70%는 믿어요. 그리고 요거 5월 초에 올라갔던 670불은 여기는 비중은 30%, 여기를 70%. 이걸 장현 씨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 경험인 거죠. 저를 믿고 따르라는 게 저는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고, 이거는 어저께 그저께 우리 이제 구독자들 누구나 다 똑같이 공유했던 거고, 지인도 똑같이 공유한 거예요. 네. 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요게 70% 가중 치면 820불 나와요. 적정 주가가 예, 내려가더라도 매크로 이슈가 진짜 일파만파돼서 이게 패러슈트 그 낙하산 타고 비행기 하강하는데 비행기 비상 탈출할 정도로 패러슈트를 입고 뛰어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벨트를 2개 하고 산소 마스크 체크하고 바짝 엎드린 상태에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강요하지 못하지만은 패러슈트 갖고 지금 뛰어날 거가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정도 가격 이게 8불 쪽과 PER 8불 될까 말까 이거는 8불 밑에 PER 800 밑이고 800 왔다 갔다 이거 별 차이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좀 있다면 펀더멘털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827불 정도.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죠. 한 4, 5%까지나. 그러니까요. 그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발생을 일부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와치하겠다. 만약 그게 와치가 되면은 조금 더 바이드 딥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게 깨지는지 여부를 볼 것이고 이게 하염없이 깨지고 매크로가 진짜 금리 인상을 여기 말씀 중이에요. 금리 인상이 2번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3번 연속으로 간다. 그거는 뭐로 보느냐? 10년물 국채가 4.7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5월 중순에 우리 주식시장에 한번 확 빠진 적 있어요. 기억나요? 한 7% 빠지고 5% 네. 빠질 때 그때도 10년물 국채가 4.6 얼마 가면서 흔들렸거든요. 근데 바로 종전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CP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확 넘어간 건데 CP가 강한 거는 뭐라 그랬죠? 저는 70%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종전이 되느니 아니면 뭐 이게 고용 데이터가 돼서 그 당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는데 금리를 동전. 상승 가능성은 반반이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다가 두 번 가능성 30%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그때랑 지금 바뀐 게 뭐라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아주 컸다는 게 매우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 요 정도 저는 와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은 관점에 삼성 하이닉스를 비교할 수 있는데 야, 다 똑같아.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요 보기 다르죠? 전에 뭐예요? 우리는 이 2배 ETF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게 또 수급에 굉장한 영향.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수급의 2배 ETF가 들어온 날이 아까 얘기한 5월 27일, 5월 26일 날 얘네가 UBS가 상향한 거 있잖아요. 그래 19% 올랐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가 5월 22일 날 들어올 게 5월 27일 미뤄져 가지고 5월 27일 날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날 또 엄청 대폭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5월 27일부터 흥분하게 만든 것이 아까 마이크론도 있었고 네. 근데 전체 70% 민다 그랬잖아요. 네. 다운 맞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게 2배 ETF가 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확률이 심상치 않게 스페이스 X까지 하고 마지막 판에 금요일 날 이게 팡 터진 거니까 그쵸. 미국보다는 단기적인 임팩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건 상식일 수 있잖아요. 네. 같은 개념으로 거의 이해해놓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23% 올라가고 4월 말에 20% 올라가고요. 네. 삼성이 미미했죠 그날도. 그건 왜요? 그 노조 이슈 때문에. 네. 그러다가 막판에 5월 말 6월 달에 올랐다가 그거 다시 토해내서 지금 금요일에 토해 32만 9천 원인데 네.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5월 27일하고 4월 5일 6일하고 평균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29만 7,500원. 이게 계산입니다. 이걸 뭐 쓰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아까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본 거예요. 마이크론 똑같이. 마이크론 계산하는 예, 거. 예, 마이크론 똑같이 하면은 그러면 마이크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네. 780일 나오듯이 삼성전자는 29만 7,50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주가에서 많이 빠지는 건데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27일 날 그 CPU 그거를 조금 더 가중치를 주면은 30만 원은 버텨진다 이렇게 도 계산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현재 목표 주가 제가 항상 말했어요. 에너지 목표 주가 60만 원, 58만 원 나올 때 그거 곱하기 0.8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지금 평균 주가는 한 43만 원이에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안전 마진을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약간 20-30% 하면은 29만 8,033원. 자, 하이닉스 잠깐 들어갈게요. 네. 하이닉스 24% 올라가 빠지고 24% 오르고 하이닉스는 반응을 5월 27일 많이 했죠. 네. 왜? 그 아까 노조 이슈도 없으니까. 그래서 5월 달 말에 200만 원을 안착하는 데 했고 장중에 240만 원, 230원 됐어요. 지금 빠졌어요. 10% 빠졌죠? 200만 원 간다. 오늘이면 빠질 거라 다 보고 있죠? 평균하면 얼마죠? 192만 이 있죠. 5월 6일날 5월 10 평균. 네.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보면 이쪽에 비중을 두면은 70% 60% 비슷하게 나오네. 그리고 목표 주가 볼까요?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 400만 원, 300만 원 보지 마시고 평균이 얼마냐고. 평균은 270만 원. 근데 거기다 대고 240만 원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2배 ETP가 난리를 칠 때니까 이게 부메랑이 되면 어떨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지나간 거고 여기 안전마진 20-30% 하면 아까 189만 원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시작했어요. 그 난기류가 정랑훈을 만나면 고점에서 만 피트에서 2,000m 훅 빠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똑같이 보면 아까 236만 원에서 20% 빼면은 이 주가가 나와요. 그럼 189만 원대까지는 밀리는 걸 그럼 생각을 이걸 너무 넘버하지 말고 그럼 요거 아까 이거 189만 원 네. 안전 마진은 30% 빠진 거 가중치에서 뺐을 때 190만 원 요거 비슷하게 대충 기억하시고 30만 원 언저리 이게 얼마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봅시다. 아까 제가 마이크론 시작할 때 700 몇십 불 800불 할 때 뭐라 그랬죠? PR이 8배 넘어가면은 8배 안 되면은 안 비싸다 얘기했고 10배 넘어가면 1000불 넘어갈 때 오버한 면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냐? 금일 종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기준 높은 거 말고 평균 기준으로 하면 이게 적당하잖아요. 7.6배, 6.9배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갔어요. 7.6배, 7배. 꽤 올라갔네요. 마이크론이 지금 얼마라고? 8.5배 정도야. 네. 더 빠지면 8배 되냐 이 얘기잖아요. 8배 어떤 하는데 거기다 디스카운트를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고 걔네가 갈 때 걔네보다 10% 아니고 보통은 30% 이상 우리가 디스카운트 받았는데 이젠 좀 올라간다. 그래서 어쨌든 할인율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TP 아까 목표 주가 420만 원, 270만 원 삼성 하이닉스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거기에다가 안전 마진을 좀 깊게 잡으시다. 깊게 안전 마진을 이 30% 네. 잡으면 그러면 목표 주가 그거 비슷하게 나오는 180만 원 나온 거 있잖아요. 180만 원, 뭐 29만 원 그거 하면은 그게 PER이 얼마라고? 6배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6배 떨어지면은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과거 보통 메모리 사이클이 여전하다고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PER이 얼마라고? 여기 봐요. 6배, 8배. 네. 하이닉스가 4배, 6배. 네. 만약에 안전마진에다가 30% 해가지고 TP에다 하면은 7배 이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가 제가 어떤 참조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우리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환율 이슈죠. 네. 환율하고 2배 ETF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6월 11일 날 우리 저기 옵션 만기도 있고 12일 날 그 돈 우리나라에서 ATM 빠지는 것도 피크 되는 게 이번 주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이 또 하나 더 미국이 공포 지수가 지금 여기 와 있답니다. 금요일 날. 네. 42. 그만 그 공포 지수가 이거 심리니까 3월 달에 공포 지수가 엄청 났을 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 밑으로 간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공포. 물론 그게 갔다가 바로 올라왔죠. 그럼 이게 미국이 공포가 갔다가 바로 올라올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EDV ETF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어떤 정황이었다면은 아마 제가 드리는 이런 정도의 베스트에서 제가 추산한 이런 정도가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때부터는 안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환율과 그런 공포 심리에 따른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오늘 오전과 오후와 오늘도 다 끝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화요일 정도, 수요일 아침까지도 영향이 다소 미진하게나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숫자를 쫙 저희가 나열해 가면서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께서 주말에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산수의 방식으로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하락을 한다라는 염두를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최대 20% 정도의 하락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고 최대인지는 모르지만 최대인지 모르죠.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네. 아까 말씀한 것은 소캠이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거 반도체 가격이 뭐 앞당겨서 빠진다. 네, 이거는 네. 세 발의 피는 아니지만 그 임팩트하고 다른 임팩트가 바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임팩트와 아까 겹치면은 단기적인 게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어떤 액션을 하더라도 현금이 많어. 현금이 이제 50%야. 많이 팔아갖고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죠. 당연히 이런 기회가 또 단기로 끝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깊이와 길이는 깊이와 듀레이션 그 길이라는 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네, 네. 그 3월 달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똑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누구는 그래요. 저도 생각했는데 만약에 돈이 많이 있어. 돈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현금이 50% 있는데 욕심내는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야 나머지 현금도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 애매하게 장이 5% 이상 안 빠지는 거야. 5% 빠진다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미국 금요일날 빠진 것만큼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5% 기준 잡으면 5%까지 안 빠지면 얼른 팔았다가 훅훅 빠지면 얼른 다시 사고 이렇게 스캘퍼처럼 스캘퍼라는 게 뭐냐면 분단위 초단위 그러니까 그런 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 기관 투자가도 그렇게는 못 해요. 네. 그럼 그런 걸 제외하고 얘기하면 그럼 사실상으로는 와치 클로스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현금이 있다면 아까 말한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 이상 빠졌을 경우는 한 번이 아니고 기간과 깊이를 이게 네. 범위를 넓혀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하락한 것은 결국에 이제 전쟁이라는 아주 큰 이슈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무너져 내렸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시장에서 이제 금리와 유가가 부담이 돼서 또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이거저거 다 얽혀가지고 이번 6월에 있어서의 급락은 일단 수급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봤을 때도 ETF, 레버리지 ETF 그리고 스페이스X로 인한 환율죠. 외국인들의 매도, 그로 인한 환율의 급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말에 하필이면 고용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서 사실 그 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가 책무가 있었잖아요. 네네. 고용과 물가. 네네. 근데 이제 고용보다는 물가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물가가 워낙에 올라가는 추세였으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고용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좋아져서 오히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혹시 가격이 내년 말이 아니고 내년 초에부터 꺾이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칩이 출하량이 좀 줄어들 것 같아 하는 다양한 이제 보고서들이 사실 근데 그 내면을 또 뜯어보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 세미 애널리시스 그 내용들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결국엔 출하량 감소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수급,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불안감 다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하락을 좀 만드는 것 같아서 이 실타래를 좀 풀어보자면 수급 이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좀 피크고 그렇죠? 네, 수급적인 측면은 네, 그렇죠. 수급은 그렇고 네네. 매크로는 모르겠어요. 전쟁이 이게 끝난다 해놓고서 안 끝나니까. 요거 거의 말씀드릴 텐데 네. 여러분도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데이터하고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유가로 발표한 CPI 올라가는 네. 거하고 양쪽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케빈 어시가 그 사람이 다 쥐고 흔드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인플레이션 PC 넘버 있잖아요. 네. 그것이 뭐 2.7%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2%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넘버를 갖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한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원래부터 케빈 어시가 했던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고용보고서 할 때 절사 평균 물가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절사 평균. 트림, mean inflation. 평균은 mean이고 네. 트림은 뭔가 잘라버린 건데 core PC 중에서도 그 반복적,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 그러니까 PC 넘버의 구성 항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가도 있고 식료품도 있고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너무 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유가가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20% 아니면 너무 낮은 거 마이너스 7% 이 위아래 걸 빼고 절사해서 하는 평균을 하면은 지금 넘버가 더 낮게 나와요. 그쵸. 인위적인 방법이지 네. 비난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고용 데이터 있잖아요. 네. 고용 데이터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거는 사실은 아닌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그 9만 명이 높았는데 한 7만 명 플러스 된 게 서비스 월드컵. 월드컵 때서 인이지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높게 나온 거 맞는데 네. 어떤 데이터 센터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은 거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강하게 또 시사할 것인지는 또 지켜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는 없다는 건 뚜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밸런스 있게 볼 것 맞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폭이나든지 높이를 어떻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보느냐는 게 6월 18일 날 FOMC 첫 회의에서 케빈 어시가 오고 나서 점도표로 보여줍니다. 점도표가 금리 인상을 한 번으로 보여주면 그나마 수그러 들 겁니다. 한 번. 근데 만약에 두 번, 우리가 지금 30% 이상 확률로 두 번을 보고 있는데 걔네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고용 데이터만 하나만 가지고 금리 인상이 두 번이 컨센서스로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점도표하고 당연히 점도표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만은 그때 인플레이션 넘버 연말 기준 올해 연말 내년 연말 PC 기준으로 2.7인지 2.3인지 과거에 준 것보다는 높아질 텐데 얼마나 덜 높아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 대한 처음 제시하는 3개월 만에 제시하는 그 수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오전에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것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그거를 나쁜 방향으로 다 보고 힘껏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5월에 시장 한번 크게 출렁였을 때 네. 3월에도 그랬지만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시장이 이끌고 있는 그 형태가 과연 달라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아쉬운 건 있죠. 네. 왜냐하면 5월달 중간에 확 빠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물 국채가 그때 4.6 갔을 때 전쟁이 종전을 갈 수 있다는 반전이 나면서 4.67 갈래다가 다시 4.5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고용 데이터의 해석을 나쁘게만 보지 않으면은 그런 그 유가가 내려가고 종전이 일어나면은 진짜
근데 5월 달에는 그 강도가 CPU 갖고 광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PU 광란하니까 미쳐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CPU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게 5월 달 내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중순 7월 초순까지 봤을 때 그 정도 CPU의 광란처럼의 그 광기적인 것이 또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춤하기 때문에 여기 반등을 할 때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는 단기적으로는 만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펀더멘털 반도체적인 펀더멘털적인 카운터 어택, 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보이려면 마이크론의 실적 6월 25일 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7월 첫째 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네. 잠정 실적 요때까지 그거 말고는 크다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5월 중순처럼의 그러한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벤트가 없다. 바닥을 잡는 거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유가가 80불 초반까지 내려가는 종전의 이슈가 돼가지고 10년물 국채가 4.56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10년물 국채가 내려앉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그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 뭐 하나 끝나야지 신여부 국채도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고용 그렇죠.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전쟁이 지지부진돼서 네. 6월, 7월, 8월까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 좋은 시나리오가 유가가 다시 100불, 120불 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그러면은 CPI 넘버, 그 서플라이 이슈에서의 CPI 넘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3분기의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3분기 걱정이니까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해결되면서 실적 바탕으로 한껏 가보자 이거였는데, 이게 고용 데이터가 흐트러지면서 약간 아까 정나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거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디프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의 각도가 5월 달만큼 광기를 다시 보일지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 하더라도 5월만큼의 그 추동력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실적 정도가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님, 마지막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털이 지금 금요일 시장의 하락 전후로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펀더멘털 얘기할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네. 페이지 1페이지 이것도 사실은 반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얘기할 때 특히 시장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의 주가는 네 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펀더멘털 중요하죠. 더 얘기할 필요 없죠. 네. 그 제가 이상이 지금 없다는 건 이거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펀더멘털. 지금 네. 현재의 산업의 성장률, 구조적 혁신, 뭐 국가적 집중 양성, 투자자적 P&Q, Price and Quantity 이상 없어요. 네. 항상 변하는 게 뭐죠? 단기적으로는 수급. ETF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안 좋습니다. 네. 고용 데이터 몰랐잖아요.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발생하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팔기 쉽죠. 포머,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분명히 단기적인 거, 근본적인 중기적인 이슈가 되는 건 맨 위에 매크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가 임계점을 돌파하면은 4.7%. 네. 그리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으로 인상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 아직은 아니에요. 2번 이상 30%. 아니면 한 번에 50bp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 매크로가 펀더멘털을 압도합니다. 압도해서 6개월, 1년 간다는 게 아닐지라도 주가가 오르는 거에 아까 20-30% 빠지는 건 이게 압도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거는 저도 가늠은 지금 못하나요. 그래서 이것이 4.7이 안 되고 내려오고 유가가 해소가 되면은 아마 2번 인상한다는 것이 확률이 50%까지 안 올라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펀더멘털을 더 반영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과정이 우리가 이런 그 수급적인 이런 것 이슈가 있으니 네. 그것이 듀레이션, 길이, 참을성, 기다림의 길이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다양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분석을 해드렸고요. 아마도 오늘 오후에도 방송일 클로징 벨을 통해서 해주실 예정인데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센터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